네, 12일 월요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나란히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아시아 증시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밀려났지만요. 중국과 인도 증시가 2% 안팎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력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모멘텀주들이 급반등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이 밖에도 이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문을 열었던 중국 증시 쪽에서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도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동부지역 도네츠크 쪽에서는 분리독립과 관련되는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찬성 쪽으로 좀 더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좀 확산되지 않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감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이 부분도 겹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흐름이 좋았습니다. 플러스권 내에서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고요. 우선 종가부터 체크해보시면 전날보다 0.68% 상승하면서 16,695.47포인트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중한 때는 16,700선 위로 잠시 좀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장중 고점이 16,704포인트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장중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모두 다 사상 최고가를 썼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른 종목이 단연 많았습니다. 34개 종목이 오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 제너럴 일렉트릭 G입니다. 1% 넘는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나이키,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IBM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종목도 보시죠. 하락한 종목 6개 종목에 불과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P&G입니다. 0.8% 정도 밀려났고요. 그리고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마트 순입니다. 쭉 보시면은 소매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1.77% 급등하면서 종가는 4,143.86포인트에 만들어지는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에 좀 9시에서 10시 구간대 상승 탄력을 쭉 끌어올렸고요. 이후에는 그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스닥에서는요, 모멘텀주들의 그 반등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SNS주들 탄력이 좋았는데요. 종목들 함께 보시죠. 먼저 트위터입니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33.9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옐프가 4%대, 페이스북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4.5%대 올랐고요. 이어서 포털주 두 종목입니다. 야후와 구글 나란히 2%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업체 바이두 4.6% 올랐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앞서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상당히 크게 밀려났죠. 이렇게 되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까지 밀려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30달러 선을 밑돌기도 했는데요. 이날 선트러스트 쪽에서는 트위터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다라는 관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트위터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이날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트위터의 주가는 그래도 34달러 부근까지 좀 올라간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T주들도 보겠습니다. IT주들도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나란히 50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퀄컴도 0.6% 정도 올랐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 정도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애플 전 거래일에는 비츠 일렉트로닉스라는 헤드폰 제조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하지만 제시한 인수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하루 만에 시세를 돌려놨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1.24% 상승하면서 애플 역시
없이 신고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흐름이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이어서 태양광주들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김 효과입니다. 관련주들 주가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캐네디언 솔라가 6%대 올랐고요. 솔라시티 4%대, 그리고 트리나 솔라가 7%대, 상당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마트의 한 지점에 방문해서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 효율 개선에 좀 주력을 할 것이고요. 태양광 산업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일환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백악관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0.97% 상승을 하면서 1896.65포인트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장중한 때는 1897포인트 조금 넘게 올라서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장중 기준으로 기록은 4월 4일 날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M&A 관련된 뉴스를 내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은 음식료 관련해서 M&A 재료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냉동식품 제조업체 힐샤이어에서 경쟁 업체인 피나클 푸드를 66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에 보시면 관련된 두 종목 나와 있는데요. 힐샤이어 같은 경우는요. 인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3%대 밀렸지만 피인수되는 주체인 피나클 푸드가 13% 정도 올랐습니다. 주당으로 인수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36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날 13%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수 가격보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프리미엄을 쳐준 건데요. 앞으로 주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M&A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더 있습니다. 보톡스 제조업체 엘러건은 아래쪽에 보시는 바이오 업체 이 밸리언트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엘러건은 거절을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 나올지는 좀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 여기에다가 광산업종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는데요. 이런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영국이 0.55% 올랐고요. 독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26% 급등했고 프랑스 증시 0.37% 상승했습니다. 광산주들 흐름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JP모건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산 업종 전반에 대해서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올려 잡은 건데요.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는 종목 리오틴토입니다.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BHP 빌리톤 3% 가까운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토파가스타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3.5%대. 이 세 종목은 모두 다 이 영국 증시의 상승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건 쪽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올 하반기에 광산 업계의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잠재적인 자본 이익 확대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우선은 실제로 보시더라도 지난 12개월 동안에 광산 업종 같은 경우는 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40% 급등했다라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가 가장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 증시 쪽에선 재료가 나왔죠. 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52.87포인트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홍콩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8% 정도 상승을 했고 인도 증시도 2.4% 급등을 했죠. 앞서서 12일 날 인도에서는 총선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16일 날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증시는 약간은 좀 주춤한 상황,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WTI 그리고 금값 모두 다 0.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WTI 배럴당 100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이 0.6% 올랐습니다. 닷새 만의 반등인데요. 온스당 1295.80달러 기록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상승했고요. 빅스 지수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증시의 공포감은 다시금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이었습니다. 1020원대 초반에서의 지지가 약간은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원화 강세 좀 약간은 주춤한 상황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102엔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0.04% 올랐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2.65%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